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 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썸님이 중국에서 지내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또 중국의 이야기들이 워낙 또 많은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중국설 많은데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오호, 제가 처음에 시참했을 때 제 고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오, 고모가 실제 진짜 무속인이시고 예, 그래서 고모에 관한 살짝 가제목을 제가 짓자면 예. 고모의 등장? 약간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네네. 또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실제 무속인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모랑 같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무속인 그런 용어들을 많이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굿하는 것도 몇 번 보고 그다음에 가면 무당들이 법당 같은 게 있잖아요. 법당 신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무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고모가 저랑 너무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워낙 애교도 많으신 성격이고 완전 애교쟁이세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뭐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조금 유명하시대요. 얘기를 듣기로는.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본다고 고모가 그런 거 해도 믿지도 않았고 근데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3년 전 여름으로 넘어가서 예. 전라북도 쪽이고요. 지역은 거기에 이제 고모 집이 있습니다. 고모 집이 이렇게 있고 고모 집이 산속 안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신당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 가족들끼리 이제 거기 한 번씩 모여서 가면은 뭐 제사 지낸다 하면 모이고 뭐 한다 하면 모이고 그래요. 거기서 친척들 다 사촌들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그러고 있다 거기 하룻밤 자고 오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친척 동생,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너무 오랜만에 보고 반가워서 야 우리 술이나 한잔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모 집에 술도 다 떨어졌고 술도 없어서 야 술 없다 그냥 참자. 아, 형님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술 한잔 먹자고. 저도 술을 좀 즐기는 편이고 그래서 그럼 나가야 되잖아. 산골에 있는 데다 보니 차를 끌고 읍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읍내로 나가면 한 20-30분 걸려요. 네. 술 파는 데는 거기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뭐 자파품도 사고 약도 사고 막 이러는 읍내여가지고 완전 깡시골이라 보시면 돼요. 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나갔다가 대리도 불러서 와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젊은 마음에 야 그래 나갔다가 대리 불러서 오자. 근데 그러면 우리 차 끌고 나갔다 올게요 하고 있는데 고모가 잡는 거예요. 야 일로 와서 이거 하고 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갈 때마다 밥 먹다가도 중간에 막 신당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절하고 막 향 폈다가 그런 걸 해요. 우리 자식 새끼 왔다 뭐 이러면서 법당 거기서 밥 먹다가 절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밥 먹거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시간도 많이 흘러서 그냥 나 안 한다고. 근데 고모가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네 못 나가 해가지고 저랑 사촌동생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향 피고 뭐 하고 있는데 절 한 뭐 2번, 3번 하고 막 일어나면은 이제 고모가 뭘 뽑으라고 해요. 깃발같이 생긴 거 있는데 초록색, 뭐 빨간색 그걸 뽑으라고 해요. 그거 하나 뽑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너 오늘 어쩌고 뭐 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쓱 뭐 하나 뽑더니 쇳덩어리 조심하고 그리고 옆에 동생한테 가서도 똑같이 하면서 너도 쇳덩어리 조심하고 해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 야 너 요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쇠랑 관련된 일 하는 거 없는데 근데 저는 그때 잠깐 공장 다니면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뭐 위에서 뭐 물건이 떨어지나 보다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겼어요. 알았어 위 잘 조심할게 알았어 고모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시골에는 나가려고 하면 대리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대리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도시처럼 무슨 카카오티나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리가 와요. 근데 대리가 어떻게 오냐면은 2인 1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차가 오면은 대리기사님은 데려다주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네. 차가 뒤에 따라와요. 타고 가셔야 되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전동 킥보드 타고 오셔가지고 그냥 오셨다가 가시잖아요. 타시고. 근데 거기는 뒤에 차가 따라오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동생이랑 읍내로 나갑니다. 읍내를 이제 운전해서 나가가지고
거의 어떻게 돼 있냐면 기와집 같은 거 하얀색의 기와집이 쫘르륵 이렇게 붙어 있고 왕복 1차선 도로에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쫘르륵 붙어 있고요, 집들이. 그런 데고 보통 이제 뭐 주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주막이라고 제가 표현할게. 주막 같은 데예요. 그냥 안에 가정집이고 밖에 평상 깔려 있고 그 집에서 안주 같은 거 해오시면은 밖에 냉장고 있으면 거기서 직접 술 꺼내 먹고 굉장히 감성적인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되게 인스타 감성 같은 그런 데인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야 여기 또 와봤다며 하면서 이제 술 먹고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놀고 어느 정도 술 다 먹어갈 때쯤에 2차 가셔야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 오랜만에 봤으니까 2차 가자. 네. 근데 여기 술집이 어딨냐. 근데 저 반대편에 맞은편에 술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 가자 했는데 때마침 나오려고 할 때 우중충해지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 안에다가 치워주고 계산하고 밖에 나와서 처마 같은 데 이렇게 비 피하려고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참 인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장우산 큰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 네. 쓰고 가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산을 이제 쓰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맞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먹었던 술집 바로 그 라인에 한 4m 정도 걸어가면 구멍가게 비슷한 거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침 담배도 얼마 안 남았고 술도 살짝 깰 겸 뭐 하나 마시자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약간 왕복 1차선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분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서 있었으면 아마 신경 안 썼을 텐데 몸은 우리를 향한 채로 우산을 쓰고 서 계셨어요. 당연히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계시겠죠? 근데 우산을 앞으로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쓴다는 말은 뭐냐면 얼굴을 가린 채로 우산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캡모자 푹 눌러 쓴 것처럼 정말 보여야 미세하게 턱 정도 보일 정도로 우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어리는 다 맞는 그렇게 쓰고 계셨던 거죠. 우산을. 예. 야, 뭐 저렇게 한가운데 저러고 있냐. 야, 이상하다. 그냥 슈퍼에 들어가서 담배랑 마실 거 사고 제가 이제 마실 거 따가지고 마시면서 일부러 이렇게 고개 돌리는 척 봐요, 그분을. 예. 근데 약간 앞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쪽 방향으로 약간. 근데 뭐 술 취하셨나 보다. 아니면 뭐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야, 가자 하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지 하고 동생하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와, 개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갈 길 가자 하고, 알바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5걸음 걸었나? 예. 뒤에서 차차차삭 소리가 나서 바로 뒤를 보니까, 그 빗소리와 함께 차차삭 소리가 나서 바로 뒤를 보니까, 아까 그분이 한 1.5m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현실 리액션 나오잖아요. 그냥, 뭐야? 하고 이러고 이제 봤는데, 이 사람 얼굴이나 이런 형태는 안 보여요. 우산을 앞으로 쓰고 계셨으니까. 근데 우산을 보니까 우산이 되게 꽃무늬 같은 우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산 되게 추리하다. 요즘 우산은 아닌갑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뭐야 너무 무서워하고 고개를 다시 돌리고 저희는 글로 향해서 그 술집으로 들어가요. 예. 술집으로 들어가서 5걸음 걷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테이블이 쫙 나오는 구조예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고 이제 우산을 접고 저희가 들어온 입구를 봤는데 아까 그분이 그 입구 앞에 서서 저희 쪽으로 몸을 향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잊어버려야 됐어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놀자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안주 시켜서 이제 술 먹고 시간이 얼추 9시 반 이 정도 돼가가지고 동생이 대리를 불러요. 네. 대리를 불렀고 얼추 비가 거의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감 치고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차로 가서 기다리자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뒷좌석에 차에서 기다리러 들어가요. 비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끝쳤어요. 그냥 이슬비 오는 정도로 끝쳤고 그러고 한 5분 정도 있었나? 그 문이 벌컥 앞에 열리더니 차에 누가 타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기사님이겠구나 하고 대리기사님이겠구나 하고 기사님이시구나 해가지고 시동 걸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시동 걸고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와요 저한테. 오. 막내 고모가 전화 왔는데 저 이제 또 살갑게 전화 받았죠. 고모 하고 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고모가 야 니네 언제 오냐 이러는데 고모가 굉장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정말 냉정하게 당장 와라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고모가 지금까지 저한테 뭐 화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갈 거야 왜 하니까 잔말 말고 오라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따로 이렇게 반박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요. 그러고 나서 차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옆에 동생이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 왜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를 끊더니 동생이 막 뒤도 쳐다보고 어디도 쳐다보고 막 쳐다봐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2개 다 열어요. 열더니 얘가 가운데 쪽으로 조금 슬금슬금 오더니 제 어깨 쪽으로 고개를 싹 기울이더라고요. 창문을 왜 열었냐면은 뭔가 조용한 얘기를 하려고 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길 같은데 고속도로 세게 달리면 창문 열리면 네. 바람 소리가 팍 하고 들어와서 앞에서 뒤에서 말하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네네. 그래서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형님 뒤에 차가 안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대리 부르면은 그 시골 시스템은 차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차가 안 따라온다고. 그래? 뭐 그냥 안 따라올 수 있지. 술도 취했고 하니까. 근데 얘가 전화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대리 콜센터에서 전화가 온 건데 그 사장님이 오늘 기사님들이 다 퇴근해서 대리가 안 잡히네.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운전하시는 분은 대리기사님이 아닌 거죠. 공식적으로 대리기사님이 아닌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술도 먹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막 뉴스 보면 대리 낚아채고 대리기사님 낚아채고 일부러 막 저도 실제로 그걸 겪은 적이 있거든요. 대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제가 불렀던 회사의 대리기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온 게 아니라 뭐 다른 회사에서 일부러 대리 부르셨죠? 이러면서 데리고 막 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여기 동네에 젊은 남자 2명 있고 하니까 딱 봐도 대리 부른 것 같으니까 이거 타서 그냥 운전해서 갈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떠봤죠 제가 일부러. 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콜센터에서 오신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운전석까지 고개 이렇게 빼꼼 내밀 수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님을 봐요. 기사님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콜센터에서 오신 거 맞으세요? 하니까 네 불러서 왔죠. 그럼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산을 좌석에다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빠서 기사님 그래도 이거 좀 밑에다 내려놓으시자고 제가 우산을 오른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툭 놓으려고 했는데 아까 그 우산인 거예요. 오, 꽃우산? 예, 그 꽃우산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뭐 우산 다 똑같지 뭐 별 생각 안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고모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쭉 들어가서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근데 다리를 거의 다 도착해서 다리 앞에 이제 섭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차가 다리 끝에서 딱 멈춘 거예요. 왜 안 가시지? 하고 그 야생동물들도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물이 지나가고 있나 아니면 돌멩이 큰 게 걸렸나?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창문을 열어요. 열고 밖을 이렇게 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가세요? 근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거북목 나온 것처럼 앞으로 쭉 기댄 운전하는 포즈 아세요? 이렇게 핸들을 2손 잡고 앞으로 고개를 쭉 하고 앞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고 계시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복장이 회색 같은 거였는데 푸석푸석 재질의 잠바 약간 땀복 같은 그런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차 안에서 조금 크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기사님이 그 포즈인 상태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계시더라고요. 떨어가지고 그 부석거리는 잠바 재질이 떨리는 소리였어요. 왜 그러시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쪽 맞은편 다리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고모더라고요. 그리고 고모 옆에 한 분 더 계시고 이제 법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걸어 나오시고 계셨고 고모가 여길 왜 나오지? 하고 제가 창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왜 나왔어? 고모 왜 나왔어? 하고 불렀는데 고모가 저 끝에서 어이 이러시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워지니까 잘 들어보니까 너 거기서 내려라잉? 반말 말고 내리라고. 뭔 소리 하는 거 왜 내려? 가야지 하고 있다가 제가 운전석 딱 보고 하니까 이분이 이 기사님이 핸들에서 손 떼더니 고개랑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요.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이 진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 얼굴 보이잖아요 저한테. 진짜
피식? 이렇게 웃으시더니 그 우산을 들고 문을 벌컥 열고 내려요. 그리고 차 앞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우산을 쫙 펼쳐요. 아까 우산 썼던 그 포즈로 우산을 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동생이랑 그냥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다.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 시동을 안 끄고 내려가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 등 뒤가 뒤처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산 안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우산에 정말 이상한 글씨 써있는 부적 여러 개들이 자자자자자자자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인 건 맞구나. 일단 거기서 다 이거는 인지가 되고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그 우산에 그렇게 쓴 채로 고모한테 걸어가요. 근데 그때 고모가 주저앉아버려요. 땅바닥에. 다가오자마자 고모가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땅바닥에.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 뭔가 해를 입힐 사람이구나. 이거 흉낼 수도 있겠다고 본능적으로 제가 가가지고 우산을 뺏어버려요. 그러자마자 동시에 우산 내놔 하고 우산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하고 왼쪽으로 제가 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우산을 뒤로 한 상태로 그 밑에 다리 밑으로 우산을 던져버려요. 예. 그러니 다다다닥 뛰어가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잡아요. 본능적으로 잡고 왜 이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막 해요. 그때 그 법사님이 내려가가지고 그 우산을 막 분해를 하세요. 부시고 발로 차고 뭘 뜯어내고 막 그래요. 쾅쾅 소리가 나고 밑에는 저는 이제 동생이랑 그분을 대치하고 있는데 이분 왼쪽 그 푸석거리는 잠바 왼쪽 편에서 그립감이 느껴지는 게 뭐가 만져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사 현장에서 조금 일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예.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딱 몽키스 보더라고요. 그립이. 와. 그리고 바지 쪽에서 출렁하더니 뭐가 두 개가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쓰는 절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이제 스패너 형식으로 된 절단기 같은 거 두 개가 딱 떨어지고요. 땅에. 신랑이 하는 중에 그 왼쪽에 있던 몽키 스판도도 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법사님이 밑에서 막 뭐라 하시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때 고모가 야, 쟤 잡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쉬워 하고 왔던 길로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모를 부축하고 고모는 완전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법사님이 올라와서 법사님이 운전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머지 가족분들 다 주무시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로 지어놓은 다른 조그만한 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넷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고모가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담배를 태우시는데 제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을 달달달달달 떨고 계시는 거예요, 고모가. 예. 그래서 고모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법사님이랑 막 중얼중얼 막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모 그게 뭔데 하니까 허주라고 이놈아 네가 그거 아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잡신이 들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힘을 못 쓰겠다고. 나 이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 아프겠다. 뭐 경문으로 뭘 빼내야 된다라고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잘 말씀 안 해줘요. 조카라고 저한테. 예.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다가 니네 아까 나가기 전에 쇳덩어리 조심하라 그랬지. 아까 바닥에 떨어진 거 그 연장 그거 뭐냐. 쟤는 지금 잡신이 들어도 이상하게 듣는 놈이다 지금. 예. 아까 눈가리도 막 그런 게 사가 같다. 쟤 지금 이상하다. 섬기는 신도 이상하고 이상한 놈이다. 니네 내가 아까 전화 안 하고 안 났으면 니네 둘 중에 한 명 오늘 사달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법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분이 왜 도망갔냐면은 겨드랑이에 하나가 숨어 있었대요. 거주가. 그래서 한 놈은 내가 이길 수 있겠으니까 한 놈은 잡아라 이랬는데 나머지는 너무 거대한 잡신 허주들이 수십 마리가 붙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자고 일어났는데 역시나 고모는 몸이 아파서 원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뻗어 계셨고 웅성웅성 하더니 나가보니까 각 지역의 고모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보살분들이 한 10대 분이 오셨어요. 집에 오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분석해본 결과 이 사람은 이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또 올 거래요. 여기를 또 방문할 거고 니네 두 명이 재수없게 어제 걸렸었던 것 뿐이고 사다를 낼 놈이다. 이상한 신이 붙은 것 같다. 저거는 우리도 어떻게 못 해볼 것 같다. 옛날 법사들은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전통파들이 많이 사라지고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요. 어떻게 또 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최근에 이제 법사님이 오고 가다가 몇 번씩 마주치긴 한대요. 읍내에서.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뭐 우산 같은 건 없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그냥 보면은 바로 피해서 집으로 바로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앞에서는 이 얘기가 금기어고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허주였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그 정도까지 반응을 보이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모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진짜 무서워서 대화를 못 나눠요. 아, 이런 게 떡이니구나. 느낄 정도로. 근데 그 느끼는데 고모가 사색이 된 표정은 아, 이건 직접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일을 잊지는 못합니다. 이야, 나 이런 사연은 또 처음 듣네. 그러니까 이런 허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저도 얘기하면 엄청 짜증내세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기력한 날이었대요. 그날이. 네. 너무 무섭고. 아니,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들으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허주가 엄청 많이 들려있어서 파워가 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들 잡아먹으면서. 그러고 나서 무당 신죽이기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고모님이 또 조카한테는 별소리 다 나서 얘기는 많이 안 해주세요. 꺼려 하시고. 근데 또 돌비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당집 단계로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무당이 전부 다 엄청난 신을 모시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센 귀신들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 귀신들까지 깨버려서 자기가 먹는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완전 돌아버리니까 그 고모님은 보셨을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때 그랬어요. 고모가 모시는 건 선녀랑 할아버지 모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선녀가 힘을 못 쓴다고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선녀가 힘을 못 쓴다.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이셨어요. 계속. 얼마나 겁을 내신 거죠. 야, 오늘 썸님 너무 섬뜩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와 진짜 섬뜩하네요. 이거는 왜 무서웠냐면 그냥 일반적인 센 귀신이 아니라 센 귀신들이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산 안에 온통 부적을 붙여놓은 그 형태 자체도 너무 섬뜩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대체 그 사람은 뭐였을까, 어떤 목적이었을까를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코님.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코님의 이야기는 천불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약간의 동화 속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동화? 동화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끼리 제가 다 들었었던 내용이고, 제가 먼저 듣긴 들었었는데, 산이한테 이걸, 친구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이건데, 저는 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구라치지 마, 이 삐리리아가 나왔을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아코죠! 오늘은 제가 산이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구판이란 걸 아실 거예요. TV나 여러 매체들로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구판이 맞고요. 산이가 직접적으로 구판 이런 걸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얘가 구판한 게 한 3-4번은 있었는데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거나 지인분들 중에서 무속인이 계시기에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바라지로 도움으로 좀 간 적은 많거든요. 이번에 갔던 일들 중에는 산이가 후유증이 가장 심했던 일들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가시죠. 네, 예를 들어 구판들이 일어나면 며칠 내내
자다 깨다 반복을 하면서 물만 마시고 그렇게 3일을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 잘 때는요. 정말 3일 동안 잠만 자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이번에도 정말 또 큰 거 하고 왔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제 4일째 되는 해. 야, 말해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뭐하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태백, 경남 산청, 경북 포항, 예정에 없던 강원도 삼척까지 왔다 갔다 하며 큰 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약간 바라지 개념으로 위령제 같은 걸 지내는 귀신들을 제외하고 위령제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요. 근데 위령제를 지내다 보면요. 잡귀들이 엄청 몰린대요. 예. 그래서 위령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용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좀 비속어로 좀 표현을 할게요. 사기꾼들이 혼자 하는 거지 위령제 같은 경우는 많은 무속인 분들이 사실 많이 온대요. 네. 혼자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사실상. 엄청 힘들대요. 그런 위령제를 지낼 때 산일은 잡기를 퇴치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위령제를 지내주는 귀신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했대요. 몇몇의 모습을 말해드리자면 얼굴에 반쪽만 남겨져 있는 두 팔이 없는 귀신, 두 눈과 두 다리가 없는 두 팔로만 기어다니는 귀신, 모든 신체 부위가 찢어지고 팔 하나와 얼굴만 있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자면 또 기타적으로 잔인한 형상을 하는 많은 귀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침 누군가에게 먹혀서 죽은 모습의 귀신이래요. 그리고 그 귀신들 뒤에는 평범했던 영가들이 뒤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옷차림이 너무 다양했대요. 옛날 조선시대 비슷한 옷도 있었고 흔히 보던 사극의 평민 모습, 사냥꾼들, 선비들, 그리고 일반적인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그때 그 모습들 그냥 생각하시면 된대요. 다양했대요. 말 그대로. 잔인한 영가들 속에서 평범한 영가들까지 그리고 다들 슬픈 눈을 가지고 있던 모습까지 그리고 사전에 산이가 들은 이 구판의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어느 자상가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판이래요. 오. 현재 20년째 하고 있대요. 그럼 대략 7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판의 이름은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구판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창귀의 영혼을 달래는 구판. 창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호랑이 귀신, 호랑이에서 잡혀먹은 귀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름 범굿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창기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래요. 아. 정말 이게 설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짜 내용이 하나가 있대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실제 이제 메인은 창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귀신분들, 말 그대로 가족분들이죠. 네. 창기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귀신이 됐다고 해서 창기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다른 이름은 호랑이뿐만 사실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요. 야생동물을 만나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창기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내용들의 여러 내용들의 설화 속에 나오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옛부터 산에서는요. 맹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호랑이나 표범, 늑대, 곰이거든요. 이런 야생동물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 집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지 말고 연도 잊지 말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만 사실이래요. 정말.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우한이 대대손손 온대요. 우한이 대대손손 온다는 그 전설이 사실처럼 전해져 들어와서 그 집안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 있는 양반가나 선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혼사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비나 양반들은요. 그런데 그런 우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기타적 손가락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요 자결로까지 이어졌대요. 창규로 인한 저집구석에는 절대 혼사를 맺으면 안 되고 저거는 양반가가 몰락한다. 선비가 몰락한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결로까지 이어지는 고통.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 주 생산이었잖아요. 예전도 네. 그렇고. 당연히 주 생산이면 농사나 산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갈 텐데 야생동물이나 특히 맹수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창귀가 되었다는 그 말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 산 사람들은 크게 고통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뭐 죽어서도 저승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현세계 돌아다니면서 슬픔이 크게 지낸다고 하여 이 위령제나 구판을 3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후손이시래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시래요. 오. 그 고통을 조상님들에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후대까지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런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대요. 그런데 호랑이로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포항에는요, 범굿이라는 걸 자리 잡은 지역이래요. 호미곶면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또 거기서 범굿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청에도 갔었고, 지리산이죠, 산청이면. 그리고 포항, 이제 마지막 태백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드디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메인으로 굿을 진행하던 무속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굿판 중에 혼절을 하셨대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뭐 이유는 당연히 과로겠죠. 과로로 인한 기절인데 굿판을 벌이는 진행 단계에서 기절을 해서 좀 논란이 많았대요. 그때 산이는 잠시 좀 쉰다고 차에서 쉬고 있었다는데 어수선은 뭐 큰 소란에 나갔는데 산이 눈에 엄청나게 끔찍한 소란이 벌어진 걸 봤대요. 산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소란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지금 이 근처에 왜 이렇게 이상한 귀신들이 많냐. 이 굿판을 벌이는 제사상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는 영가들의 허겁지겁 제사상을 먹고 있는 거래요. 그 수는 어려면 잡아 20명 가까이 됐대요. 이 귀신들도 창귀 일종인가? 아닌데? 하나같이 몸들이 멀쩡한데? 좀 의아하다. 이거 뭐지? 이거 절대 창귀 영혼들이 아닌데? 가까이 다가가서 호통을 쳤대요. 당장 멈추라고. 그런데 그 영가들이 이제 하나둘 산이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낼름거리는데 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귀신인지 바로 알았대요. 저건 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다. 결국에 창귀로 인해 고통을 받은 영가들이나 창귀들을 달래는 굿이나 이런 위령제를 지낸다고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사망한 영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크지 않대요. 돌비님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이고 산이 많은 나라이지만 네. 사실상 호랑이로 인해 죽은 귀신보다 뱀, 모기, 지네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야생동물한테 먹이가 되어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구로 인해 시간 그 타임이 있잖아요. 예, 그 타임 때 파산을 못하다 보니 제가 죽어버리면 결국에 제 시신은 이리, 늑대, 곰, 호랑이가 저를 먹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죽은 게 오히려 창귀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좀 이 사람을 높게 오히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죽은 것보다 차라리 호랑이로 인해 죽었다고 해라. 이런 풍문도 있었대요. 예. 왜냐하면 신만이가 뱀한테 죽었다면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런 말도 정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뱀으로 죽은 모습의 영가들이 도끼가 너무 세 보였대요. 이 제사상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이 뱀 귀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도끼가 세 보여서 좀 당황했대요. 그 영가들이 수십 명이 자기를 눈을 부라린 상태에서 낼름거리면서 막 쳐다보니까 예. 이걸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다 싶어서 이거 옆에 있는 무속인 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거 안 보이시냐고. 그런데 그 무속인 분들이 총각 정말이냐? 뱀의 형상 맞냐? 이거 큰일인데 산이 총각의 말대로라면 지금 쓰러진 무속인 분 당분간 깨어나기 힘들 거다. 우리도 사실 보이긴 보이는데 뱀의 형상은 안 보인대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빨리 누군가 굿을 좀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회의를 막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의 산이는 우선 지금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계곡에 흐르는 곳에 우선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들 물러가면 치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깔끔하게 상을 차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느낌상 지금 많은 영가들이 또 몰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귀들인지 아닌지 지금 많은 영가들이 지금 몰려오고 냄새가 좀 심합니다. 지금 온 주위가. 이런 말을 하길래
서둘러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대요. 다들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연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쓰레기 같은 뱀들이 먹거나 음식을 보며 엄청 더 노할 것 같다고. 네, 빨리 다시 차립시다. 빨리빨리 그냥 움직이면서 이제 다시 제사상을 준비를 하는데 바라지 분들이 다시 차에서 이제 어차피 거기 가면 예비적으로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 있거든요, 차에. 네, 그걸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 거기서 좀 화를 많이 냈대요. 냄새가 점점 많이 몰려온다고. 빨리 좀 하라고. 두 번째 제사상이 차려지고 새로운 다른 무속인 분이 굿판을 이어나가는데 어떤 뱀의 머리를 한 영가가 그 무속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래요. 나머지 뱀 영혼들을 쫓아냈는데 그 한 놈만이 갑자기 그 무속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길래 산이가 거기로 다가가서 담배 하나를 들고선 주먹으로 뭉개서 무속인 분들 주위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야 근데 퇴치라는데 왜 담배재를 뿌렸냐. 이거 지금 내가 해서도 안 될 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텐데 주위에 보이는 게 담배재가 뱀들이 좀 싫어한대요. 그 냄새를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담배가 보이는 걸 빠개서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그걸 본 그 뱀 귀신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산이를 또 한 번 노려보는데 산이가 그대로 눈을 부라리면서 너 안 꺼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인상을 정말 정색을 했대요. 그리고 산이가 바라지 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들 모두 지금 꺼내서 주먹으로 뭉개서 여기 다 뿌리라고. 주위에 지금 뱀을 그나마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위에 담배 냄새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놨대요. 일부 바라지 분들은 담배 일부러 피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담배째를 주위에 다 뿌리라고 하고 그렇게 6시간 이상 무사히 태백에서도 이제 이 창기 분들을 위한 위령제 이 굿이 끝이 나면서 좀 쉬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데 다른 무속인 분들이 산이한테 이제 몰려가서 물어봤대요.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오히려 산이보다 더 용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그냥 일반적인 영감만 보였을까? 물었는데 산이가 거기서 눈치를 챈 게 있대요. 아마 선생님들 저처럼 일반적으로 몸을 숨기면서 오조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차에서 쉬고 있어서 보인 것 같다고. 다들 지금 많은 뱀의 영혼들한테 홀리신 것 같다고. 이 구판을 벌이기 이전에 바라지 분들이 각 지역을 와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삼처, 뭐 태백, 산청 이런 데 있죠. 이미 이런 범굿, 이런 위령제, 창기굿 이런 걸 하기 전에는요. 돌무덤 같은 걸 100일 전에 만들어 놓는데요. 그만큼 이 구판이 엄청 크대요. 돈도 많이 들고. 100일 전부터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줄, 실제 뭐 볏짚으로 새끼줄을 꽂는 게 아니라 실제 도금칠까지도 했대요. 금줄을 묶어두고 100일째 되는 날 굿을 진행하는데 그 굿을 위해서 쌓아둔 그게 호식충이라고 하죠. 호암무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100일 전에 만들어 놓은 호암무덤 아마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 있을 거라고. 제 느낌상 지금 여기 뱀들이 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뱀들이 아마 자리 잡고 털을 만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날짜가 대략적으로 3월이었대요. 근데 이 호암무덤을 만들었을 때가 12월 정도였대요. 그러면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거든요, 뱀들은요. 아마 거기서 털을 만든 것 같대요, 느낌에. 창기 영가를 불러드려야 하는데 뱀으로 인해 죽은 영가들을 더 많이 불려드린 것 같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홀린 것 같고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산이도요. 예전에 전라도 남원 쪽인가 거기서 무속인을 우연히 만났대요. 정말 거기 축제가 또 있잖아요. 시골 축제요. 남원에서 우연히 어떤 무속인을 지나가다가 서로 알아보고 만났는데 거기서 산이가 궁금했대요. 혹시 선생님은 죽을 뻔한 적 있냐고. 그때 산이가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였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날까? 이런 시기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정말 죽고 싶은 적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중국 길림성에 간 적이 있대요. 무당분이. 근데 거기서 길림성에서 창귀로 인해서 죽은 영가들을 위한 구판을 벌인 무속인인지 주술사인지 자기도 만난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자기도 구경을 했는데 구경만 했는데 자기는 죽을 뻔했대요. 중국이거든요. 거긴 길림성. 흔히 말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범굿 이런 거 위령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워낙 큰 굿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은 악귀들이 간혹 나타난대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 굿은요, 여러분들 잡기가 나타난대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리다 악귀들이 오면 진짜 난리가 난대요. 그러다가 무속인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들은 호랑이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느끼는 귀들이래요. 예. 그게 뱀 귀신들이래요. 뱀은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특히 그런 귀들, 뱀으로 인해 죽은 악귀들은요, 어따 대고 범따이랑 우리를 비견하냐며 그 무속인한테 눈을 부라리며 얘기했대요. 너는 뭐냐고. 예. 옛부터 범보단 우리가 더 사람을 많이 해했고 역사적으로 범보다는 우리가 항상 더 위에 있었다. 그게 자부심으로 느끼는 게 바로 뱀의 악귀래요. 예. 거기에 엄청난 뱀의 혼령들과 악귀들이 그 원혼기들까지 불러들여서 자기는 구경만 하는데 자기를 막 해코지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대요. 사실상 뱀만 나와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잖아요. 도망가죠. 예. 네, 그런데 그 중국 길림성에서 또 타지에서 뱀을 달고 온 영가들이 다가오니까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무서웠대요. 예. 그걸 산이가 길림성 경험을 겪은 남원에서 만난 무당분 얘기를 듣고 지금 이런 일을 나머지 무속인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동부아시아로 이어지는 나라잖아요. 중국과 마찬가지. 과거부터 호랑이나 표범, 늑대, 이리 이런 동물들이 산을 지배하는 동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뱀이나 뭐 진해, 모기 이게 더 많대요. 분명 더 많대요. 그 혼들도 창귀처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 전부 다 이 위령제를 통해서 불러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리저리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무속인분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태백 쪽에 있는 호식충을 마지막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범굿이 끝나고 나면 그 무덤을 항상 무너뜨려야 된대요. 끝이 났으니까. 마찬가지 이제 태백 쪽에 호식충 돌담 올라갔는데 거기에 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역시나 새끼뱀들이 예. 돌 사이에 기어나오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산이 입에서 역시나 뱀들이 많이 있네. 많은 무속인 분들이나 뭐 바라지 분들도 그걸 보고는 이 돌담을 어찌하면 좋을지, 아직 추운데 이걸 그냥 무너뜨려야 하는지 놔둬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른 무당분들이 이미 털을 잡은 뱀들은 이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것도 잘못하다 해코지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놔둡시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에 돌담을 만든 선사는요, 사유지입니다. 네, 막 만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재력가분의 지시예요. 네, 재력가분의 선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서 혹시 몰라서 또 산이가 분해된 닭들을 항상 들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요. 네. 뭐 찜닭용 닭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새끼뱀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막 뿌려주거나 하산을 했대요. 그리고 잠시 쉴 겸 이제 거기 동료 무속인분의 법당에 가서 잠시 쉬었대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태백산이 또 험하잖아요. 네, 태백산 인근의 야산이 험하니까 거기 좀 쉬려고 그 법당을 잠시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가 잠이 들었대요. 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처음에 봤던 흉측한 모습을 한 귀신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팔이 하나 없거나 눈이 찢어지고 몸이 없는 귀신들 있죠. 실제 창기가 된 영가들로 보이는 그런 귀신들이 나타나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자고 있는 산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그 많은 창기 영혼들이 산이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맞다. 네. 시신이 산에 그냥 버려지다시피 우리들은 산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사람들이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호랑이, 늑대, 이리, 삭 많은 동물들이 우리를 뜯어먹곤 그 피맛에 취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생성이 더 강해져 있는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우린 죽어버렸다. 사람 맛을 본 야수들도 겁도 없이 민가에 내려와 사람도 가축도 공격하는 게 이 맹수들인데 우리는 죽어서 대부분 버려지다시피 해서 산속에 묻혀있다. 춥고 배고프고 제사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위령제에도 우리는 해당도 없다. 왜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혼들이다. 아까 주렁주렁 달고 있던 혼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분들어진 오래된 시신들이다.
수습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남자 한복, 여자 한복 하나씩 태워주길 바란다. 옷이라도 다시 한번 입고 싶다. 이 말을 산이한테 전했대요. 네. 그리고 이 말에 산이는 잠에서 깼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무속인 분들이나 다 전달했대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런데 무속인 분들이 산이한테 말하길 귀신이 누군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중 하나래요. 이걸 내가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이 귀신들이 무당을 찾아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기 있는 산이를 찾아온 거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래요. 있을 수가 잘 없는 일이래요. 그리고 한복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면 정말 간절한 것 같대요. 보통 신체가 온전치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은요. 화장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버려진 채로 남겨진 시신들은 이승을 못 떠나는 경우가 많대요. 돌비님 이게. 이번 구판을 통해 산이 총각 눈에까지도 나타날 정도면 참으로 긴 시간을 우리를 기다린 것 같다. 이 영가들이. 불쌍하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주자면서 무속인 한 분이 어디서 급하게 시장을 가셨는지 한복을 수십 벌을 사오셨대요. 한 10벌 이상을 사오셨대요. 급하게 시장에서 사온 것 같았대요. 왜냐면 사이즈도 막 다르고 또 한 번 갑자기 거기서 많은 무속인 분들과 산이가 구판이 벌어졌대요. 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산이는 여태까지 많은 영가들을 보면서 여지껏 동물들과 엮여있는 귀신들을 보자면 뱀, 늑대, 고양이까지는 봤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분명 창기를 위한 위령제인데 호랑이와 연관되어 있는 혼들은 아직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정들이 끝을 내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3일간 깨다 자다 반복을 하면서 꿈 다른 거라도 꿨냐 그럼 여기서 잤으니까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아까 처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복이 오려나 봐. 왜? 갑자기? 내가 가마를 타고 있는 꿈을 꿨다. 너 이 집에서 자는데? 오? 가마를 타고 있대요. 네가 뭐 장원급제했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둘째 날 꿈은 뭘 꿨는지 알아? 저한테 말하길래 뭐 했는데? 선녀랑 목욕을 같이 했대요. 오호. 네. 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거든요. 예. 하고 있네 뭐냐고 했거든요. 아니 나는 좋았어 얘기하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산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을 받은 애예요. 네. 돈복이 온 애예요. 다만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왔어요.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돈복이 와긴 왔어요. 정말. 그래서 산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산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복이 오는 거구나. 산이가 말하기에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요, 혹은 사망한 사람들은 많이 불쌍하대요, 정말.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창기 노래. 산이가 들어보니까 딱 두 줄은 맞네. 네, 딱 두 줄은 실제와 맞는 것 같대요. 그리고 미신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랑이나 늑대, 뱀에 의해 죽은 집안하고는 엮이지 말라는 미신적 소문이 아직도 시골 몇몇 지방에 말들이 있대요. 네. 포항에서 범구슬을 할 때 주변인 분들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 말을 하셨대요. 옛부터 이건 정말 여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남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동물들에 의해 죽은 집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라. 아직도 있대요. 오. 절대적으로 미신이니까 그건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산이가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사망한 위령들은 달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이건 네. 아코님이니까 듣지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야생동물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곳을 못 떠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정확하게는요, 안 떠나는 거래요. 네, 이게 오해래요. 예. 이거는 무속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네. 다 그 말을 하시는 게 안 떠나는 거다. 왜 안 떠나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저한테 산이가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가족도 없어. 죄를 지내줄 사람도 없어. 그럼 위에 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거지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된대요. 시신은 버려지다시피 우리는 뿌려져 있다고.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오늘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전혀 저는 동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예전에는.
많아요. 특히 네. 중국 길림성에는요. 네. 크대요. 아니, 돌비님 이게. 중국은 저 영상 보니까 최근에도 막 호랑이가 뛰어와가지고 밭에서 네. 막 어떤 여성분 덮치더만. 그쵸.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망 사건이 중국 길림성에 굉장히 많고 예. 거기 암암리에 굿판을 벌이는 무속인분들에 의하면 범굿이 많대요. 하긴 네, 보면은 많대요. 지금도 호랑이가 뛰어다니니까 아마 그럼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밭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오늘 아코님께서 정말 또 무섭고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코님이 오늘 해주신 거. 저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현재 뭐 호랑이가 어딨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생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야 뭐 해독하는 게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조금 예전만 하더라도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진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반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전달이 될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반장님이라고 하니까 꼭 경찰 반장님 같으시네요. 맞아요. 제가 정한 닉네임이, 예. 저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전원 업무를 맡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지반장은 제가 과거에 서울소방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했을 때, 제 성이 지씨다 보니까 거의 반장님들이 지반장해서 지반장을 제가 닉네임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업은 몰랐잖아요. 네. 네. 근데 직업으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 네. 대부분- 제가 이거 직업계단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네. 119 구급대원 분들이시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업무상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환자의 어쨌든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발설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나가면서 겪었던 그런 영적인 그게 많아서 오호, 이렇게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직업괴담인가요? 아니면 직업괴담이 아닌 상태로 일단은 이건 시작인가요? 직업계담이 아니고 지금 14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저와 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기반장이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넘어가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은 네. 교육을 위해서 제가 타 지역으로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이사간 지역은 서울 내에서 나름 이름 있는 학군지였어요. 그래서 이 학군지로 여러 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어린 제 기준으로는 제 방은 정말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다른 아파트처럼 제 방은 베란다를 확장한 방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방문을 열고 나면 맞은편에 제가 침대를 놨었는데 그 침대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왼쪽에는 벽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옷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베란다 확장한 쪽에 통창이 있었는데 그 창 옆에 아래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노란색 종이 2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 한자 같은 게 써져 있었죠? 아이고. 근데 한자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예. 같이 방을 둘러봤을 때 그 종이를 발견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예전에 살던 사람이 붙여놨나 봐. 나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쓸 거니까 따로 버리지는 마. 라고 얘기를 했고
엄마는 알겠다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 집에서 생활도 너무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이런 영적인 현상을 되게 자주 겪었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딱 느낌이 와요. 오늘 가위를 눌리겠구나 안 눌리겠구나. 그래서 그날은 가위가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속으로 진짜 또 가위 눌리겠네. 항상 나오던 대로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잘 이겨내자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날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잠자리에 들 때부터 몸을 압박하는 그 느낌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셌고 꿈속에서 제 방이 제가 약간 유체이탈 같은 걸 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옷장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 안은 새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제 방을 보니까 어쨌든 제 방은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방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백룸이라는 게임 아세요? 들어봤죠. 네, 그 게임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보고 마주하는 공간인데도 엄청 낯설고 소름 끼치는 그 장소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꿈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무섭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방문이 열리면서 저희 외할머니하고 엄마, 이모가 제 방으로 엄청 화난 얼굴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는 이모랑 같이 장롱을 보면서 엄청 화난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냐고 당장 저거 여기서 끌어내야 된다. 이거 못 끌어내면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이모는 새까만 어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끌어내졌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지금 당장 방문 창 싹 다 열어. 싹 다 열고 지금 저거 당장 끌어내자 하면서 할머니도 그 어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창문을 열면서 그 공간을 향해서 당장 이 방에서 나오고 다신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옷장에서는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했고 저는 이제 식은땀 범벅이 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안방으로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꾸니까 나는 악몽 중에 하나겠지 하고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라. 저도 어린 마음에 알겠어 엄마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들어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저한테 좀 진지한 어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를 땡땡이라고 칭할게요. 땡땡아, 내가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정말 무서우면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별일이네? 엄마가 그런 꿈 잘 안 꾸잖아.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하고 물었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한 게 엄마가 잠에 들었는데 배경이 제 방이었대요. 근데 엄마는 평소에 너무 점잖고 온화하신 분인데 꿈속에서 엄마가 제 또래 중남발의 여자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있는 꿈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엄마? 그 무슨 꿈이야?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야, 계속 들어와봐. 내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나랑 걔랑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웃음이 너무 나더래요. 너무 나가지고 막 그 여자애랑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서로 깔깔깔거리면서 막 기싸움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내 엄마가 얘를 제 방에서 당장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 애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무슨 바위가 있는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꼼짝 않고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웃음 나는 게 심해지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대요. 근데 엄마는 얘를 끌어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겨우겨우 거실까지 끌어냈는데 갑자기 그 애가 고개를 탁 들면서 엄마 손을 탁 치면서 제 방으로 빛의 속도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여자애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여기서 나갈 것 같아? 아니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꿈에서 깼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3개월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제 방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딱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옷장 안에 있던 게 이 중단발의 여자아이였고 엄마는 제 방에서 그 여자애를 끌어냈지만 결국에는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저랑 엄마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집에 7년 정도 살았는데 그 집에 살기 전까지는 제가 과일을 눌리면 항상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남자아이 하나랑 성인 여자 목소리. 그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제 귀에다가 웃으면서 그렇게 과일을 눌리는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 꿈에 나타난 그 후부터 그 두 명이 안 나오고 여자아이 목소리를 바뀌더라고요. 오, 예. 여자아이 목소리가 하면서 제 귀에다 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7년 동안 계속 과일을 눌리고 한 번은 제 방에서 저랑 사촌 언니가 둘이서 잔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제 사촌 언니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과일을 눌린 적이 없는데요. 그날 그 집에서 저랑 같이 자면서 인생 처음으로 과일을 눌리게 돼요. 오, 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둘째 동생이랑 같이 침대를 썼는데 저는 이제 위에 있는 본 침대를 쓰고 침대 밑에 서랍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뜯어내가지고 약간 소파베드처럼 만들어서 안에 매트리스를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침대를 자고 사촌 언니는 그 서랍을 꺼내서 그 위에 매트리스를 잤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촌 언니는 제가 화장실 갈거나 목이 말라서 나가려고 일어났나라고 생각하고 땡땡하고 무슨 일이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저는 그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제 옆에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그 사촌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촌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대로 거의 기절하듯이 다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야, 나 진짜 가위로 처음 눌려봤다고 이 방에 자면서. 그랬더니 언니 가위 눌렸어? 뭐 기린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분명 너는 자고 있었는데 너 옆에 단발머리 여자애가 옆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뭐라고 언니? 너무 깜짝 놀라서 언니 그거 진짜 확실해? 확실해? 진짜 확실해? 이렇게 재차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확실하다고. 설마 내가 거짓말 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사촌한테 얘기했죠. 언니 사실 언니가 봤던 귀신 내가 제일 먼저 꿈을 꿨어. 그 다음 엄마가 꿨었고 그 다음 언니가 꾼 거라고. 이 이야기는 나랑 엄마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언니는 몰랐잖아. 언니는 몰랐는데 언니 똑같은 걸 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촌 언니가 제 방에 안 들어왔어요. 그 집에 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그 방에 들어가면 너무 서늘하대요. 너무 서른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 다음부터 제 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제 7년이 지났고 저도 그 7년을 지내면서 제 방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17년도부터는 그 방에서 안 지냈어요. 거기 있는 침대도 다 빼고 책상도 다 빼서 마루에다가 간이 책상을 넣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년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엄마의 사업체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 가기 전에 그 동네에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그때는 식구가 한 명 줄었으니까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고 네. 학교가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취를 하고 있어서 네. 서울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집에서 해방됐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동안 자취방에 있다가 그 집을 가면 너무 많이 불편한 거죠. 그냥 계속 자취방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집을 벗어나니까 좀 너무 행복했죠. 그래가지고 여는 대학생들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목도 하면서 그 귀신에다가 완전 잊고 있었는데, 그때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때쯤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날 제가 시험 보는 분량이 많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야겠다. 불 끄고 누웠는데 눕는 순간 누가 몸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눌리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죠. 눈을 딱 떴는데 꿈속에서 원룸 구조가 화장실하고 침대랑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이고 화장실 안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는 사방이 온통 다 깨진 유리고 깨진 유리에 피칠갑이 되어 있고 그 깨진 유리마다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 여자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침대 옆에가 바로 마루여가지고 그쪽으로 뒷걸음질 한 걸음 한 걸음 쳤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칠수록 그 애가 둥둥둥 하면서 나오듯이 거기서 둥둥둥 해서 나와서 화장실 밖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내디딜 때마다 피로 된 발자국이 찍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저도 뒤에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애가 터벅 걸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언니 어디 갔었어? 드디어 찾았네? 언니 이제 또 도망가지 마. 다음은 없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제 방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 몸에는 이제 빨간 실지렁이 수십 마리랑 딱정벌레 같은 검은색 벌레가 제 몸을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깼거든요. 그래갖고 눈 딱 뜨고 침대 딱 앉는 순간 손발이 너무 차가워지면서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떨리는 목소리 전화를 했죠. 엄마 나 방금 꿈을 꿨는데 그 애가 또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또 나왔어? 그래서 이거 무슨 꿈이네 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줬죠. 해주니까 엄마가 이거 진짜 예산 일이 아니다. 잠깐 끊어봐.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그때 저희가 다니고 있는 장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 선생님도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애가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도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왔고 너의 집 친가하고 외가 쪽에 이미 만신이 2명이나 나와가지고 너는 그 신초를 타고났다고. 너가 무당대 팔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너가 그 영안이 약간 최고조로 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당장 내가 주말에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당장 올라와서 자기 좀 보자고. 그리고 하고 내가 지금 일단 임시방편으로 비방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해라. 그래서 알려준 비방을 짜르락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 끊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너 네 침대 밑에 있는 빨간색 당장 지우라고. 그래서 빨간색이요? 빨간색 뭐가 있자고 침대 밑에 딱 보는데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안에 영광 하나 붙어있는데 걔도 한몫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당장 나가서 버리라고. 대로변에 버리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진짜 그거 주방에 집게 가져와서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집게로 꺼내서 이제 대로변에 버렸어요. 그 주말에 올라가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산도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되게 잠잠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그때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잠이 들었는데 배경은 딱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포지션인 거죠. 아,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구나. 꿈에서도 공부를 하네. 하다가 왼쪽 허벅지에 누가 턱을 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곁눈질로 두부작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여자애가 고개를 저를 까딱까딱까딱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화들짝 깼고 무서우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오른손을 겨우 움직여가지고 그때 제가 썸을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SOS를 청했어요. 나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자취방으로 빨리 와달라. 너무 무서우니까 최대한 빨리 와달라 연락했고 한 5분 정도가 지나서 그분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분이 말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왼쪽에 줄 뿌리고 앉더니 허벅지에 턱을 베고 고개를 저를 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도 무섭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대로 두면 진짜 우리 둘 다 너무 홀릴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것보다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 머릿속에 지배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분을 때리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너 당장 나가라고 소리 쳤죠.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알았어 하고 자취방을 성근성근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나서 물어봤죠. 너 어제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너가 무섭다고 와달라고 해놓고서 나 갔는데 너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옆에서 쭈구삐고 앉아서 야 괜찮아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막 소리 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홀린 거죠. 시점이 다르다. 오. 네, 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썸이고 뭐고 이제 연락 못 하겠다고 그분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미안해 우리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우리 마주쳐도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하고 썸이 끝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말에도 어김없이 그 문화분하고 같이 기도를 갔었는데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너 지금 지내 자취방 거기에 물기운이 너무 많대요. 물기운이 너무 많아서 작기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데 안 그래도 제 사주 자체가 도화살도 많고 신가물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자주 꼬이는데 그 집이 바로 밑에 화단도 있고 항상 거기다 물을 주니까 물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그 집 웬만하면 옮겨라.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취방 빼고 다른 곳으로 아예 진짜 흙만 있는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학기를 끝내고 그 해 겨울방학. 그때 겨울방학에 제가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실습이 일찍 종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병원 실습이다 보니까 감염병 환자도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 실습이 좀 일찍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방이 2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막내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안방으로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엄마랑 막내는 마루에서 소파베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자고 저와 둘째는 안방 침대에서 한 명은 침대에서 한 명은 바닥에 요를 깔아서 잤었어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바닥에서 자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자다가 눈이 떠지면 그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고 자는 사람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다 잘 시간인데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에서 바로 바라보면 오른쪽 편에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보면 그 방 안에가 다 보여요. 특히 안방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안방에서 누워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개 살짝 드니까 현관이 보여요. 근데 현관 센서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보통 새벽에 센서등이 켜지면 강아지 엄청 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그 현관을 바라보니까 웬 여자아이가 센서등 밑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씩 웃으면서 캉총캉총거리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춤추면서 저를 밟으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이 뭔지도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해요. 눈도 안 감기고 그렇게 한참을 그 여자한테 짓밟히다가 아파서 깼어요. 아파서 깨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방을 우당탕탕거리면서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작은 방에 둘째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을 붙잡으면서 제발 나 좀 살려.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 아니 나 그냥 나 좀 죽여줘.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한참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니까 동생도 직감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렇지. 아 걔가 또 나왔구나. 제가 계속 우니까 엄마도 제가 우는 소리에 깨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면서 우니까 너 설마 또 그 여자애 또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였고 걔는 뭔데 자꾸 네 꿈에 나오냐고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결국에 기절을 했어요. 와. 너무 극심한 공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거의 기절하듯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니까 엄마 일어나서 땡땡아 괜찮아? 엄마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 야 일단은 선생님들 좀 전화 좀 해보자.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말을 했고 그 선생님이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너 전에 살던 집에서 물건 가지고 왔니? 네, 웬만한 건 다 챙겨서 버릴 건 버리고 제가 쓸만한 건 다 챙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파란색 같은데 직사각형? 그거 뭐야? 걔가 그거를 좀 집착하는 것 같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그 선생님이 말한 파란색 직사각형이 제 친구류였어요, 친구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똑같은 게 파란색이고 직사각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17년도부터 그 방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쓰면서 그 옷장에다가 제 이불을 넣어놨어요. 이불을 넣어놔서 저는 그 이불을 안 쓰고 전 다른 이불을 꺼내서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완전 까먹고 그걸 다시 덮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체로 그 애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까지. 그래서 선생님 그거 제 이불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그거 버리라고. 1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잘 싸서 버리라고. 그리고 버릴 때 사람 많은 대로변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앞에서 버리면 안 되냐고. 빨리 나가기 좀 힘들다. 그때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집 앞에다 버리면 어쨌든 너가 자주 다니는 길이잖아. 아무리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린다 하더라도 지금 일이 일어났던 곳하고 너무 가까워. 그러면 그 애가 다시 너를 찾아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멀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서 버려가지고 걔가 너를 못 찾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그 즉시 엄마랑 저랑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아서 그 이불에다가 넣고 꽁꽁 싸매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남산까지 갔어요. 남산까지. 예. 왜냐면 집이 약수역이었는데 남산까지 차로 한 5분에 1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로변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꿈을 안 꾸더라고요. 오. 진짜 꿈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서 저도 국시를 봐서 인구구조사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서울소방 대체인력을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준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 갔던 집하고 병원하고 좀 많이 멀었어요. 대중교통을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려서 되게 많이 피곤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막내 동생이 지금 이사 간 동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예전에 우리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제가 다니는 병원이 남양주 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너도 거기서 출퇴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 전 솔직히 좀 찜찜했어요. 왜냐면 7년 동안 그 온갖 것을 다 겪었는데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그 친구도 안 나오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해서 결국에는 다시 그 지역을 갔어요. 그 지역을 가가지고 지냈는데 이번에 엄마가 구한 집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랑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이 다시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썼던 방을 막내 동생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집도 똑같은 붙박이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도 역시나 너무 차가웠어요. 지금도 가면 바람이 진짜 술술 나와요. 그 정도로 추운 곳인데 저는 그 방에 지금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고 저는 최대한 현관에 가장 가까운 바로 현관문 열자마자 있는 그 방을 엄마 나 이 방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올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에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브닝 근무가 밤 10시에 끝나요.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11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날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잠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눈 감았다 뜨니 아침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6시간 푹 잔 것 같은데 딱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뭐지? 지금 1월이라서 그런가 밖에 어둡냐고 딱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예. 뭐야 새벽이네?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깼나 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또 누가 막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또 가해가 눌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더 현대에 가보셨어요? 어디요? 더 현대요. 그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 네네네. 더 현대에서 예. 거기 1층 가면 되게 엄청 새하얗고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쫙 있으면서 옆에 약간 각각 층이 약간 둥글둥글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맞죠. 분수 제가 그런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 내려오고 있어서 내가 요즘 개인 시간이 많이 없었지. 나도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에 쓰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네. 근데 뒤에서 누가 쓰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오소소소 돋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애다. 그리고 뒤에서 입이 쫙 벌린 소리가 났는데 제가 곁눈질로 봤거든요. 곁눈질로 봤는데 짱구의 극장판 중 하나인데 그 철수 엄마가 괴물로 변하고 입 쩍 벌어져 생닭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입이 쩍 벌어지면서 그 턱을 제 정수리에다가 턱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온몸에 상처도 엄청 많고 팔다리 다 꺾여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쉰 목소리로 쩍쩍 갈라지면서 하는 소리가 언니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도망 안 치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이 느낌을 받고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구르듯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하로 가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항상 꿈에서 그렇듯이 느리게 뛰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내려와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저쪽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느리게 뛰고 있고 그 애는 정상적인 보폭으로 오니까 점점 격차가 좁아지겠죠? 좁아져가지고 그 애가 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한테 잡히면 진짜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젖먹도 힘을 다해서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앞에 초가집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초가집이 나오고 그 초가집 주변에는 집으로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일단 저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초가집에서 사람 3명이 문을 열고 나와요. 한 분은 엄청 몸이 건장한 남자분이었고 2분은 할머니랑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제 꿈에 항상 나왔던 제 조상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면서
와, 나 이제 살았다. 저분들에서 안전하다.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를 뛰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장한 남자 품에 안기면서 진짜 울먹이면서 제발 저 좀 숨겨달라고,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이제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고 제 귀를 막으면서 아 괜찮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울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가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막다른 길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도간에 든 지도 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는데 정작 그 애는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지 못하니까 그 애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울타리 주변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들어오려고 점프를 해서 할 때마다 그 벽 위에 뭔가 투명한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자꾸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와. 그리고 걔가 자꾸 부딪힐수록 그 벽이 더 두꺼워져서 결국에는 그 애가 소리치는 것조차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전 너무 안심을 해가지고 아 이제 끝났겠다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몸은 못 들었는데 머리만 들이밀어갖고 목이 길게 늘어지면서 얼굴을 제 옆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언니 다음에 다시 보자 하면서 저는 그 꿈에서 딱 깨요.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어저께 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저께는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예? 엄마랑 막내 동생은 1박 2일로 놀러 가고 동생은 학교가 좀 지방이다 보니까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저랑 강아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저희 집 강아지가 되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고 딱 깼는데 걔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엄청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왜 그래 하면서 딱 밑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다리가 없는 채로 바닥을 사사사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벽 쪽으로 몸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 애는 저를 못 보고 저희 강아지랑 이게 막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제 왕왕 짖으니까 걔도 뭐가 무서웠는지 현관 쪽을 사사삭 이렇게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선생님 이번에 제가 또 오랜만에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하니까 아 그렇냐 이번 어떤 꿈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내쫓아줬지만 다시 이 동네를 이사 오면서 또 꿈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난 걔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제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4년 동안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가 아무리 점수를 보더라도 그 여자애는 너한테 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힘은 없는데 계속 너한테 왜 붙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기방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다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아직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냥도 있어 봤고 당연히 네. 또 무당 선생님에게 도움도 받아봤지만 일단 해결은 네.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와. 저도 너무 밑을 노르신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 게 꿈에서 그 중단발 여자 귀신만 계속 목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속 귀신들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귀신은 꿈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 대신 네. 이제 일할 때, 특히 제가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가도 구급차에서 보여요. 왜냐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증 환자도 이송을 하지만 변사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망자 이송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급차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타고 있는 구급차에 뒤에 할머니 한 분이 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앉았다가 어디서 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나-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 집에 와 있고 저희가 구급대원이 데려온 중증 환자를 이 대학병을 치료할 수 없으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요. 그 전원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제 방에서 노란색 종이에 한자가 써져 있는 맞아요. 종이 2장을 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종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 아직도 정말 신기한 게 전에 살던 집주인 자제분들이 벽에다가 이걸 붙이고 갔는데 그분들은 뭐 지금 대학 잘 갔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를 이상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방 리모델링 싹 해서 벽에 아무것도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엄마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여기 사자성어 같은 거 써져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버리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방 리모델링해서 벽지 다 뜯어내서 새 걸로 단 거고 내가 그때 너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는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여서 벽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다, 지금. 왜 네. 제가 느낌이 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집안장님께서는 미디엄이신 것 같네. 그러니까 중간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맞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당직 같은데 친구들이랑 사주 보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불릴 사주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사주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빠가 생전에 저를 테마로 좀 유명한 절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너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게 안에 제 3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너무 맑아갖고 완전 유리창 같은 상태여가지고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다. 그런데 얘는 무당팔자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네네. 그죠? 근데 그게 왜 표현을 잘했었냐면, 어떤 마을로 갔으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올 때는 공간 자체가 변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안장님은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귀신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집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적이 붙어 있지도 않았는데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점. 예전에는 붙어 있었겠죠. 리모델링을 하기 그쵸. 전에 그 여자가 그 붙박이장에 있었을 때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니었는데 그거를 보신 거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꿈속도 그렇고. 이거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집안장님. 그러니까요. 이분 항상 가시는 방집 선생님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시고 애초에 그 집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참 착잡해요. 근데 사실상 그 무당분이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건 전 잘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집안장님을 못 도와줬기 때문에 끝까지 못 도와줬기 때문에 그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을 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 섣부르게 건드렸다도 무슨 화를 입을지 맞죠. 모르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되는 거는. 그쵸. 네. 네, 이거는 진짜 집안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였고 오늘 네. 몇 번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와, 지금 얘기하면서 레전드네, 진짜. 솔직히 저도 무서웠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일단 다음의 이야기는 직업괴담도 한번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직업계단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잘 이겨내실 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진짜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저희 채널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꿈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 꿈 얘기가 아니라 이런 꿈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주실 때는 꿈이어도 어떤 현실과 상황이 맞닥뜨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만 꾼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분들이 꾸면서 인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꿈 이야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정말 꿈으로 귀신을 봤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